제가 성형외과에서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는 노화가 티나는 포인트는 딱 세 군데로 좁혀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솔직히 50대가 고생을 안 했어도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고생한 사람 같을 수 있거든요. 근데 딱 이 부위에만 주름이 없어도 아름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민호성형외과 원장 윤민호입니다.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느끼는 포인트는 정해져 있어요. 이게 어떤 분에게는 슬프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부분만 개선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40대가 넘어가면 바로 느끼실 거예요. 동창 모임 나갔을 때 와, 얘가 이렇게 동안이었나? 싶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서 크게 세 가지 부위에서 나이가 들었구나 싶은 부위가 있거든요. 바로 턱선, 중안면부, 피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20대, 30대 중에도 팔자주름을 고민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실제로 팔자주름 때문에 제게 오는 20, 30대 분들도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30대셨는데 팔자주름 고민이 있으셨어요. 근데 마리오네트나 침술보, 턱선 무너짐을 고민하는 20, 30대는 없습니다. 너무 팩폭이었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 가지가 나이 들어 보이는 큰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 가지만 교정해도 나이가 어려 보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는지 원리를 알려드리고요.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간단한 얼굴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직접 집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리프팅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 50대 이상의 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50대 이상이 될수록 가장 신경 쓰이시는 게 나이 들어 보인다 하는 거거든요. 이건 여성분이건 남성분이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처음 성형외과 의사가 됐을 때는 나이 들어 보인다가 주름 자체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모든 주름을 다 펴야겠다 생각하기도 했었죠. 근데 제가 딱 10년 동안 정말 주름만 생각하다 보니까 또 저도 40대가 넘어가면서 주름이 생기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인데요. 우리가 갑자기 20대, 30대가 되자는 게 아니고 50대여도 고생한 50대 같이 보이지 않는 것, 또 아예 관리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이런 게 싫은 거더라고요. 저도 40대가 넘어가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주름이라는 게 완전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또 성형외과 전문의 관점에서 봐도 주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아름다움으로 보여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성형외과 전문의인 제가 중요하게 보는 곳이 턱선, 그리고 중안면부, 피부, 이렇게 세 가지인 거고요. 특히나 이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얼굴을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요소가 턱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턱선을 좀 더 자세히 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방금도 어디에 주름이 있느냐에 따라서 고생한 얼굴이나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름다운 얼굴이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야 고생한 얼굴이 아니고 아름다운 얼굴이 될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얼굴은 나이가 들수록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노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처짐과 꺼짐인데요. 먼저 처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처짐은 중력 때문에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양이 줄면서 피부가 얇아지고요. 탄력이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은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처짐도 더 가속화되게 됩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처짐이 잘 나타나는 곳이 심술보와 팔자위 두덩살 부위입니다. 심술보는 옆광대 아래에 있던 볼륨들이 처져 내려오면서 심술보 쪽에 모이게 되고, 이로 인해 깊은 마리오네트 라인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직선이었던 턱선이 무너지면서 숫자 3자 모양으로 볼록볼록 튀어나온 형태로 변화되게 되죠. 이 심술보는 말 그대로 심술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서 심술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심술보의 진짜 심술은 턱선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굴이 점점 하나의 네모난 덩어리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특히나 젊었을 때는 얼굴이 작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분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심술보 때문에 얼굴이 더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행히도 내 얼굴뼈가 커진 건 아니고요. 볼살 처짐으로 인해서 턱선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턱선만 살려도 이전 얼굴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팔자위 두덩살 같은 경우는요. 앞광대 위에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던 피부와 지방층이 처지면서 나타납니다. 원래는 광대 앞에 복숭아 형태로 골고루 퍼져 있던 피부와 지방들이 팔자주름 위로 볼륨이 모이면서 볼록한 형태의 팔자위 두덩살이 생기는 거죠. 팔자위 두덩살이 생기면서 동시에 인디언 주름이 깊어지기도 하고요. 중안면부의 처진 볼륨의 무게가 눈 밑에 피부를 지속적으로 당기면서 어렸을 때 있던 애교살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꺼짐인데요. 꺼짐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이 복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나 팔, 다리는 지방이 빠지고 뱃살은 더 안 빠진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상당히 그런데요. 얼굴살이 빠지면 어릴 때는 젖살이 빠지는 느낌이 들면서 좀 성숙해 보인다는 느낌을 줬다면 중년기에 들어서 빠지는 얼굴살은 늙어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또 노화로 인해서 얼굴뼈가 점점 흡수되어서 작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얼굴의 기둥인 뼈도 작아지고 그 기둥 사이를 채우고 있던 지방도 흡수가 되고 그 속이 텅텅 비어버렸으니 껍데기인 피부가 축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처짐과 꺼짐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나오는 게 심술보, 마리오네트 주름, 팔자의 두덩살, 그리고 인디언 주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나이가 들어 보인다, 고생한 것처럼 보인다, 관리 안 한 것처럼 보인다 하는 느낌은 보통 이 4가지 때문에 주게 됩니다. 또 여기서 나이 들어 보이는 포인트 중 하나가 피부입니다. 제가 아까 처짐을 이야기할 때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줄어든다고 했는데요. 이때 잔주름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얇은 피부인 분들이 훨씬 더 주름이 잘 생기고 나이가 들어 보일 확률이 높아지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어떤 부위 때문에 나이가 들어 보이는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아마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나는 뭐 때문에 늙어 보이는지 찾으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주름이 마음에 안 드니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이 주름만 해결하면 될 것 같지만 이 처짐과 꺼짐을 해결하지 않고 주름만 펴면 일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름을 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턱선을 살리고 볼륨을 채워야지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집에서 그러면 간단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화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턱선이거든요. 이 턱선이 살아있어야 하는데요. 턱부터 목을 싸고 있는 활경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힘이 떨어지면서 턱살이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그럼 목에 세로 주름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활경근을 자극해주면 턱선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먼저 똑바로 서거나 앉은 상태에서 허리와 목을 곧게 펴시고요.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혀서 천장을 바라볼게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입술을 뽀뽀하듯이 쭉 내밀어서 목에 당겨지는 느낌이 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10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요. 이 10초 유지하는 것을 5번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 기다리시거나 근무하시다가 좀 심심하시거나 하실 때 간간히 해주시면 턱선 라인 교정에 도움이 되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안면부를 관리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팔자주름 위로 볼륨이 쌓이거나 애교살이 사라지면서 인상이 피곤해 보인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중안면부 볼륨 처짐이 시작된 경우이니까요. 일단 거울을 준비해주세요. 입을 살짝 벌리시고 앞니 뒤에 입천장에 혀를 갖다 대주세요. 은 발음을 할 때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입꼬리를 웃는 얼굴처럼 끌어올려 주시고요. 중안면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요. 느껴지시나요?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어금니를 꽉 깨물면 안 돼요. 하관에 힘이 들어가면 중안면 자극이 아니라 아래턱이 강화되거든요. 이것만 주의해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10초에서 20초 정도 유지하시고 3에서 5세트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피부는 운동이 없으니까 간단한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피부는 보습 루틴만 제대로 해줘도 전체적인 피부 상태는 훨씬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특히 건성 피부이시거나 피부가 얇아지기 시작한 분들, 즉 노화가 시작된 피부일수록 보습이 곧 리프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기본적인 보습 루틴을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클렌징, 세안이죠. 미온수와 순한 클렌저로 피부 노폐물과 피지를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다만 너무 박박 세안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두 번째, 세안 후 남은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하시고 수분을 공급합니다. 약산성 토너가 피부 장벽 유지에 도움이 돼요. 세 번째로, 수분감이 풍부한 에센스나 세럼, 앰플을 사용해서 피부 깊숙하게 수분을 공급합니다. 2단계에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등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선택해서 쓰시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요, 수분이 많은 로션 제품을 먼저 바르시고 유분이 많은 크림 제품으로 마무리해서 수분 증발을 막고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줍니다. 건성 피부라면 영양 크림까지 이중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아침에는 SPF 30 이상 선크림을 꼭 발라주셔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꼭 보호해주세요. 추가적인 팁으로는 세안 후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수분 유지에 효과적이고요. 피부 타입에 따라 제품의 제형과 성분을 잘 선택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겨울에는 좀 리치한 크림, 여름에는 가벼운 젤 타입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계절별로 적합하고요. 이 루틴을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실천하시면 피부 보습과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별할 게 없어 보이지만 꾸준히 하는 게
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관리를 해도 한계가 느껴지시거나 드라마틱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턱선, 중안면부, 피부 이 세 가지 포인트만 잡아서 적절한 시술과 수술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턱선만 심하게 처져 있는 경우라면 간단하게 실리프팅으로도 턱선만 갸름하게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훨씬 어려 보일 수 있고요. 특히 심술부와 턱선은 실리프팅으로 개선이 잘 되는 부위라서 저희 병원에서도 실리프팅만으로 굉장히 큰 개선을 보신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반대로 중안면부에 처짐이 있어서 팔자 위쪽 볼륨이 무겁게 처지고 팔자가 깊어졌다면 인디언 리프팅이라는 부분 거상 수술로 개선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하안검 수술하듯이 눈 아래부터 피부 아래에 깊게 박리해서 넓게 들어가서 처진 볼륨을 위로 끌어올려 재배치해주는 방식인데요. 재배치 효과 이외에도 인디언 주름도 개선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면 거상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더 간단하게 이런 국소적인 수술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팔자 주름의 경우는요, 사실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꺼짐과 처짐이 동시에 작용하는 부위인데요. 개선하려면 처진 볼륨은 인디언 리프팅으로 위로 끌어올려주고 꺼진 부분은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인 레디어스로 채워주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처짐과 꺼짐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팔자에 무조건 필러만 집어넣으면 부자연스러울 수 있고요. 처진 볼륨만 위로 당긴다고 해도 꺼짐이 남아있다면 인상이 덜 살아나니까요. 이 두 가지 방식을 복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어디서 티가 나는지, 왜 그런지 알아봤고요. 개선할 수 있는 운동법과 알맞은 시술과 수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주제로 찾아오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